안녕하세요. 저는 목동 SK쌤입니다. 저는 목동에서 토플 4대 영역 고득점, 독해, 듣기, 쓰기, 말하기 전 영역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한 초중고 영어 내신, 수능과 특목 입시 자소서 면접, 대입 수시 컨설팅 및 특기자 면접과 재심은 인성 면접을 모두 진행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오늘은 쓰기와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글을 쓴다는 것이 막막하거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쓰기가 왜 중요한지, 얼만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접어두고 바로 오늘은 에세이와 말하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와 말하기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과 학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가르치고 또한 토플과 에세이를 지도하면서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실제로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이것을 토대로 말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초등에서는 빠르면 3, 4학년, 적어도 5학년부터는 적용하는 것이 좋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1학년 1학기까지는 수준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논소설 평가, 수행 평가 및 발표를 넘어서 토플, 논술, 자소서, 발표, 구술 면접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 특히 설명드릴 내용은 글쓰기 초급과 중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급에 좀 더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가지고 한 문장을 쓸 수 있는 분이면 충분히 이것을 들으실 수 있고요. 에세이와 말하기 훈련의 가장 좋은 툴은 이 토플의 설득형 말하기와 쓰기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글과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고 이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오늘 알게 되실 거고요. 그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과 초점 맞춰야 할 부분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세이나 이제 토플 에세이나 그냥 글쓰기 수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학생들한테 주시시켜 주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 설득형 영어 말하기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일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많은 답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글의 구성, 글의 논리, 표현 등 많은 얘기를 해요.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독자예요, 독자. 말 그대로 설득형 말하기에서는 내가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말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거나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없다면 내 글은 독자들이 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 글은 안 읽혀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설득형 에세이에서 가장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누가 내 글을 읽느냐, 내 독자가 누구이냐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따라서 글의 구성과 논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에세이를 쓸 때 초급과 중급에서는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사항은 어떤 표현이나 어떤 고급 어휘나 어떤 발음보다는 글의 논리입니다. 논리.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내가 글을 펼쳐나갈 것인가. 또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 독자인 상대방을 설득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People attend college. 자, 대학을 사람들이 가요. 다양한 이유로 many different reasons. 예를 들어서 expand knowledge. 내가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또 societal awareness. 내가 사회적 인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enhanced interpersonal relationship. 어떤 대인 관계죠. 대인 관계를 위해서 갈 수 있다 이거죠. 문제에서 묻는 것은 why do you think people decide to go to school? 사람들이 왜 학교를 가려고 하냐? 사람들이 왜 학교를 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묻는 문제고요. specific reasons 이유들과 examples 예시들로 당신의 답을 지지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훈련할 것은요.
자, 초급은 처음 시작한다면 세 문장을 쓸 수 있으시면 돼요. 대주제문,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대주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주제문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문장을 간단한 문장들로 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그 밖에 설명을 통해서 문장을 늘려나가는 형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 10개에서 20개의 주제로 이 3가지 문장, 3문장을 말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금방 실력이 좋아질 수 있어요. 자, 오늘의 문제는 사람들이 왜 학교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거에 대해서 기초 부분에서 3문장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하시나요? 에세이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독자라고 했어요. 독자. 그죠? 독자가 왜 중요한지를 보고 그 다음에 독자에 맞게 어떤 논리를 형성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브레인스토밍은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머릿속에서 계속 발생해내는 과정이죠. 그런 다음에 아웃라인을 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그 대상이 중고생인지 직장인지에 따라서 내가 듣는 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내 에세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중고생이라고 잡았을 때 내 에세이의 답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요? 중고생들이 왜 대학을 가야 될까요? 중고생들이 가장 듣기 좋은 말들을 해주셔야 중고생이 읽을 거예요. 그죠? 그냥 막연히 공부하러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갈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 학교 안 다녀도 굳이 친구는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사귈 수 있는데 내가 굳이 대학을 가야 돼? 이렇게 상대방이 생각하면 내 글은 안 읽힐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요즘에는 강의들이 많고 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 글이 중고생들에게 읽힐 수 있을까요? 공부의 목적은 뭔가요? 내가 원하는, 그죠? 전공을 선택하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얻어서, 그죠?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다른 누구보다 뛰어남을 보여줘서 내가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주장을 스터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극적으로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대학에 간다라고 잡아줄 거예요. 그죠? 그럼 중고생들이 대학을 갔을 때 원하는 것은 좋은 직업을 원한다고 볼 수 있으니 이 말을 듣겠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장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간다라고 해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친구를 사귀는 거 굳이 아니죠. 사회에서 적합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면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 사회성이라고 우리는 잡을 거예요. 자, 아웃라인이나 브레인스토밍을 잡으실 때는요, 초급이기 때문에 뭐 영어로 쉬운 건 적으셔도 되고요, 한글로 적으셔도 충분해요.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만약에 이 똑같은 이유로 직장인들에게 학교를 다시 가야 돼요 하면 직장인이 들을까요? 듣지 않겠죠. 이미 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미 나는 친구도 많이 있고, 하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러면 독자가 직장인일 때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직장인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그렇죠. 공부보다는 뭐예요? 승진이겠죠. 대학에 가면 내가 승진을 누구보다 빨리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된다면 직장인도 대학을 다시 가려고 고려해 보겠죠. 이런 식으로 독자가 왜 중요한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독자에 대한 설명은 끝나고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했던 게 논리예요. 그죠? 이 아웃라인,
또 그 아웃라인 안에서는 주장과 어떻게 해야 Y가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 자, 중고생으로 잡고 갈게요. 처음에 잡이라고 좋은 직업을 잡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주장에 맞는 적합한 이유들을 주셔야 돼요. 또는 이유하고 설명이나 예시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걸 했을 때 가장 좋은 건 바로 how나 why를 설명해 보는 거예요. 자, 학생들은 대학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물을 게 뭐겠어요? 어떻게 해서 대학을 가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how라는 것을 설명하면 자연스럽게 이 뒷부분이 설명이 되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좋은 직업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걸까요? 많은 전공 중에서 나만의 특별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전공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고요. 그죠? 그럼 지식에 대해서 특화될 수 있으니 내가 잠재력 있는 후보자가 되겠죠. 후보자 어떤 직업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글을 이제 아웃라인을 잡아보는 게 이 글을 쓸 때는 이걸 그대로 표현만 해주면 되거든요. 영어는 두관식이기 때문에 결론적인 말을 반드시 먼저 해주고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써볼게요. 자, 써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세 문장 쓰는 것, 세 문장 쓸 때 할 수 있는 표현들을 조금 익히도록 할게요. 자, 아까 job이 있었죠. job은 직업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specialized in 하면은 어디에 특화되어 있다. 어디에 전문적이다. 여기에 어떤 분야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professional knowledge 해도 돼요. 이 professional은 전문적이란 뜻이고요. 이건 정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아까 있었던 potential. 이 potential은 잠재력이 있는, 이 잠재력이 있는 이란 뜻이고요. potential candidate는 후보자예요, 후보자. job market은 직업 시장이 될 거고요. 자, specialized in professional information, potential candidate, job market. 자, 사회성도 볼게요. 이 사회성은 social skills 해도 되고요. sociality 해도 돼요. 그 다음에 how to는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leadership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리더십을 말하고 cooperation 하면은 이제 협동 이게 되겠죠.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자, 초급이었을 때 제가 설명드린 게 세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세 문장.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가지고 쓸 수 있다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대주제문은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대주제문은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학교에 왜 가냐고 묻는 거니까 사람들은 학교에 간다라는 게 답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말해줄 거기 때문에 for two reasons라고 묶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대주제문은 people go to school for two reasons. 자, 이게 대주제문이에요. 어려운 단어 포함된 거 없어요. 쓴 건 요거 하나뿐이에요. 자, 이게 훌륭한 대주제문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자, people go to school for two reasons.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로 학교를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소주제문 한 개, 두 개를 써야 되겠죠? 자, 이것도 표현을 그대로 빌어서 쓸 거예요. 사람들은 학교에 간다. 뭐 하기 위해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학교에 간다.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단문으로 굉장히 좋은 소주제문과 대주제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똑같이 써도 돼요. 처음에는 people go to school
자, and 그래서 so로 갑시다. So they can 그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뭐로 할 거야? can have 써도 돼요. have 써도 되고요. have a good job 해도 돼요. 그죠? 이렇게 되면 단문 형식으로 내 생각을 표현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똑같죠? 아까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라고 봤으니까 똑같아요. people 계속 써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go to school. So 그래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They can 자, 사회성. 자, 사회성은 소셜 스킬이라고 아까 있었고요. 자, 소셜 스킬스를 키울 수 있다. 그죠? 아니면 가질 수 있다도 괜찮아요. 그죠? 똑같이 써봅시다. 네. 그러면 이미 세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자, people go to school for two reasons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한 가지만 first를 붙일 수 있겠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second를 붙일 수 있어요. 아이고. second. 자, first, people go to school so they can have a good job. 그죠? 학교에 가서 그래서 그들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Second, people go to school so they can have social skills 해도 되겠죠. 그러면 충분히 세 문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단문, 주어,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글을 쓸 수 있고 훈련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자, 쓴 다음에는 어떤 훈련을 하셔야 되냐면요. 자, 말하기도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말하기는 내가 이걸 쓴다고 했을 때 이걸 보고 읽는 게 아니에요. 읽는 게 아니라 내가 키워드만 가지고 문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돼요. 자, 어떻게 하시냐? 자, 첫 번째가 자, 스쿨을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유가 a good job을 갖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social skill을 키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문장만 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하실 때는. 하지만 한번 써봤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자, people go to school for two reasons 이런 식으로요. people go to school, 난 스쿨만 있으면 말할 수 있어. people go to school for two reasons. 마찬가지로 똑같이 반복이 되겠죠. people go to school so they can have a good job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난 they can까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면 써도 돼요. they can have so they can have a good job. 많이 반복을 하시면서 이걸 하나씩 지어나가는 거예요. people go to school, they can have a good job. 나 can 없어도 될 것 같아. people go to school, they can have a good job. have도 없을 거 같아. 이 social, 이 good job만 남을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social skill이 남을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good도 없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단어만 가지고도 내가 충분히 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people go to school for two reasons. 천천히 하셔도 돼요. First, people go to school so they can have a good job. 그죠? Second, people go to school so they can have social skills. 이렇게 세 가지로만 말하는 것이 충분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 금방 돼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느낀 것은 아이들이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누적이 반복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고요. 또한 그 다음 단계도 좀 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 10개에서 15개의 주제로 이 세 문장을 말하는 건 쉽게 그러면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고 이유를 낼 수 있는 실력이 충분히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논리 훈련이 돼요.
이 논리 훈련을 통해서 이 했던 과정을 그대로 반복하면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볼까요? 시간이 조금 오래 가는데, 자, 잠시만요. 이거 지울게요. 자, 이게 다 됐다고 치면, 이런 훈련들이 한 10개에서 15개가 됐다고 치면,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학교에 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일단 구성을 잡아볼게요. 자, 구성은 논리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죠? 사람들이 학교 가는데, 자, 직업을 구하려고 가는 거죠. 그래서 구성할 때는 반드시 뭘 기억하라고요? how를 기억해요. how. 어떻게 해서 좋은 직업을 갖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셔야 돼요. 자, 아까 잡았었던 게 나만의 전공. 전공은 영어로 뭐죠? major였죠. major. 그죠? major를 통해서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얻게 되죠. 전문적인 지식 아까 뭐였죠? professional. 그죠? professional information.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직업 시장에서 잠재력 있는 후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사회성이죠. social skills. 그 다음 소셜 스킬은 또 어떻게 해서 키워지는지, 그죠? 학교에 가지 않고서는 하지 못하는 뭐가 있죠? 네, 그룹 월크가 있어요. 또는 클럽 액티비티가 있고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는 거죠. 내가 아이들을 how to lead도 한번 해보고, 그죠? how to support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lead는 이끌다고 support는 지지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리더십이라든지 협동력, cooperation, 레이션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되셨죠? 이게 구성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건요. 초급은 여기까지 세 문장만 해도 충분해요.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말해보고 People go to school for two reasons. 네, 이렇게 People go to school so they can have a good job.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는 게 중급 고급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써보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아요. 이게 훈련이 됐다면 이것도 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듣는 이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짜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쓰기 전에는 이 논리 구성, 아웃라인이라고 하죠. 아웃라인을 꼭 작성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좋은 에세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많이 연습하시면 에세이가 좋은 구성이 왜 필요한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자, 대주제문 있었죠? 아까 세 문장이 있었어요. 세 문장이 있었는데, 자, 가볼게요. I think 해도 되고요. I think 안 해줘도 되고요. 대주제문 뭐였어요? People go to school for two reasons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first. 자, people 가장 간단한 형태로 써볼게요. go to school. 자, so they can have a good job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죠?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해서 그래서 professional information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되죠. 그걸 해볼게요. They
선택하다 뭐 있죠? choose도 괜찮고요. select도 괜찮아요. choose 써볼까요? choose their major. 그죠? 그래서 그 결과로 professional knowledge를 갖게 된다. 자, and 쓰면 되겠죠? 가지게 된다. have 쓰면 되겠죠? have professional information. 어려운 표현 없고 어려운 문장 없어요. 그죠? 자, 그 결과. 그래서 therefore만 할게요. therefore 결론문이죠. 그죠? 자, students. 자, 될 수 있다. 뭐가 될 수 있어요? potential candidate. 자, 될 수 있다. 자, can be 아시죠? can be potential candidates. 어디에서? 직업시장에서. in job market.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주장까지 다 설명이 간 거예요. 그죠? 소셜 스킬도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일단은 people go to school for two reasons.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가볼까요? 자, second. 자, social skill. 그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people go to school so they 그대로 쓰세요. They can have social skills. 그죠?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어떻게? 그죠? 그룹 워크와 클럽 액티비티를 통해서. 자, 뭐뭐를 통해서 어떻게 쓸까요? 뭐뭐를 통해서. 아니면 참여의 봄으로써. 그죠? 참여하는 take part in을 써요. 아니면 participating in을 쓰던가. 자, taking part in, part in group work and club activities. 자, they can 자, experience 경험하는 거죠. How to lead and support.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남았죠? 그죠? 여기다 한번 쓸게요. 죄송해요. Therefore, they can have leadership and cooperation.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결론문이 있어요. 결론문까지 딱 있으면 이제 단락 에세이가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결론문은 자, thus 써도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therefore 써도 돼요. 자, 이게 학교에 가는 두 가지 이유이다. 이렇게 되죠? 자, these are the reasons why people go to school. 자, 이렇게 되면 중급이나 고급에서 하는 단락 에세이가 돼요. 되셨죠? 자, 한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초급은 3문장, 그 다음에 초급 훈련이 계속되고 반복되어지면 이거 논리 훈련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개요를 잡아보고 이걸 문장으로 써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승전결이 딱 있게 되면 그게 훌륭한 에세이가 되고요. 지금 어려운 문장을 시도하거나 또는 뭐 어휘가 조금 코어포레이션 그런 것들이 모르실 수 있지만 그걸 익히신 다음에 기본 주어, 동사, 목적어만으로도 내 생각을 충분히 펼칠 수 있어요. 어떤 화려한 글쓰기 실력보다는 초급에서는 그 사람을 설득하는
설득하고 논리를 어떻게 맞춰 나가는지에 대해서만 훈련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자, 아까랑 똑같이 세 문장 똑같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말하기 연습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좀 지워볼게요. 그죠? 키워드만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지웠었던 게 요거, 그 다음에 스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 지워지겠네. 그죠? 요것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또. 아까 세 문장 했을 때 여기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People go to school for two reasons. People go to school people go to school so they can have a good job.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They choose their major. they는 처음에 했을 때 they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번 연습해 본 다음에 choose도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have도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They can choose their major and have professional information.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게 이 중급 단계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에세이를 쓰고 말을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토플 형식인데요. 형식인데요.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시면 60초에서 45초간 구성 잡기. 구성 잡기는 아까 아웃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45초에서 40초 대주제문. People go to school for two reasons. 이걸 5초 안에. 그 다음에 두세 문장을 한 17초, 40초에서 23초. 그 다음에 아까 소셜 스킬 키우는 부분 두 번째 본론을 23초에서 7초, 7초에서 0초. 시간에 맞춰서 연습하시다 보면 이 토플에서도 고득점이 나올 수 있고요. 굉장히 빨리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를 했을 때 그거보다 빨리 말하지 않고 천천히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해냈던 것을 구현해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자, 글쓰기와 말하기는 처음에 구성, 논리를 잡고 그 아웃라인을 가지고 실제로 글을 써봐야 되고요. 그다음 이게 단어, 글 중에서 한 문장당 단어가 남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말하는 말하기 연습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내가 버튼만 누르면 딱 나올 수 있게 반복이 되셔야 돼요. 이 반복을 아까 세 문장씩 말하는 거 10개에서 15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전체 단락 에세이를 쓰는 거를 15개만 하게 되시면 기초가 딱 뼈대가 잡히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를 계속해서 확장해 보시면서 하면 굉장히 빨리 좋아질 수가 있어요. 단기간 안에도. 네,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단락 에세이가 되면요. 단락 에세이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죄송합니다. 단락 에세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법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고급 언어도 활용이 가능해요. 아까도 예를 들어서 소셜 스킬을 키운다고 했을 때 그죠? 키운다고 했을 때 여기에 형용사를 넣으면 훨씬 더 매끄러워질 수 있어요. 그죠?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로 수식하는 건데 내가 말한 소셜 스킬에 many라고 시작해도 돼요. 다양한. 그죠? 이런 식으로 형용사의 개념을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있었던 첫 문장 people go to school so they can have social skills 이렇게 했었죠. 자, 이건 두 문장이 합쳐진 거죠. 그죠? 그죠? 근데 문법을 안다면 이게 한 문장으로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자, 그냥 so they can 아니라 to를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to 부정사의 개념이 들어가서 익히게 될 수 있어요. 또 가장 좋은 훈련은 동사 훈련이에요. 그죠? 자, 동사 훈련일 때는 예를 들어서 allow라는 동사가 있어요. 허락하다. 그럼 allow를 써서 충분히 5형식의 문장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가능하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런 거를 거쳐서 단락 에세이와 그걸 말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면, 4단락 full 에세이를 쓰고 그걸 그대로 말하는 연습도 가능하게 되고요. 이 설득형 에세이는 모든 에세이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설명 에세이라든지 comparison, compare, 그 비교 대조 에세이, 그 cause and effect, 인과관계 에세이도 손쉽게 다가설 수 있어요. 그 다음, 이 네 단락의 에세이를 쓰게 되면 이것은 논술과 구술 면접의 기초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배경 지식 기반 논구술 에세이나 또는 학생부 관리나 진로 에세이도 충분히 접근해서 진로도 형성할 때 에세이를 써보면서 형성이 되는 과정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자, 어떠셨나요? 조금 이제 좀 방향이 잡히시나요? 당연히 한 번 한 문제를 가지고 유창하게 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100문제에서 150개의 문제를 3바퀴를 하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익숙해지면 하루에 10개 또는 5개, 또 그것이 계속 누적식으로 녹음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의 실력이 금방금방 느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 번에 하기보다는 이런 비슷한, 처음에는 쉬운 문제 유형으로 계속해서 3문장을 말해주는 연습을 하고, 3문장이 익숙해졌다면 문장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늘려가는 건 뭐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how만 생각하면 돼요. how만 생각해주면 그걸 그대로 내가 모르는 단어를 좀 찾아보고 그 단어를 가지고 내가 쓰는 연습들을 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일단은 제 계획은 기초적인 것을 한 2-3개 더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문법 활용과 고급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또 내 단락을 어떻게 갈 수 있고, 이런 순서대로 한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막막하셨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셨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고요. 저는 목동 SK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